부동산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자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집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집값,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규제 정책까지 나온 상황이죠. 50대 이상 은퇴를 앞둔 분들 또는 은퇴한 분들, 그리고 30대, 40대들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빚이 늘어나면서 그 빚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들어갔고 가격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제는 빚이 많이 늘어나서 위험하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버렸죠. 진작 사두지 못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뒤처졌다는 기분이 들 텐데요. 물론 돈을 벌 줄 알고 고점에 섣불리 투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전세제도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로 오랫동안 제도 유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0대 중반의 민호 씨네 부부는 위례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위례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도시답게 도로, 학교, 공원,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덕분에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집을 사고 위례 신도시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인 모임에서도 회사에서도 대화의 주제는 온통 부동산이었습니다. 유튜브, 뉴스, 카페, 어디서든 위례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위례역 근처 아파트들 가격 봤어? 위례역 푸르지오가 15억이 넘었대.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들 서울 접근성 좋다고 몰려들잖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수도 있어. 결국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2021년 중순 위례역 푸르지오 33평을 15억 7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대출을 8억 받아서 진행했죠. 계약서를 쓰던 날 민호 씨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집이 생겼어. 위례는 서울 바로 옆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아내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단지도 깨끗하고 이제 전세 걱정 안 해도 된다니 너무 좋아.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푸르지오 단지는 깔끔했고 남위례역과 중심 상권이 있어 생활도 편했습니다. 잠실역까지 지하철로 12분이었죠. 이 정도면 거의 서울이지. 민호 씨의 말처럼 입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 봄, 부부가 산 위례역 푸르지오 33평은 12억 1,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 5천만 원 가까운 하락. 민호 씨는 모니터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내는 밤마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묶였어. 매달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다. 둘 다 서로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후회가 쌓여갔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도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안 샀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팔지 않았습니다. 입지 좋은 곳은 결국 회복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 신도시 기반시설, 그리고 송파와 강남 접근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위례 신도시 거래량이 점점 살아났습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위례역 푸르지오 33평은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민호 씨가 스마트폰을 보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올랐어. 우리가 버틴 보람이 있네.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결국은 입지야, 입지가 답이었어. 하지만 다시 나온 뉴스가 그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이날부터 규제지역의 담보대출 비율은 낮아지고 15억 초과 주택은 최대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신규 매수자는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기며 단기 투자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는 투자보단 실거주 위주로 바뀌겠네. 우리처럼 오래 버틴 사람만 남을지도 몰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린 실거주니까.
그날 밤 민호 씨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열 지역의 단기 매수세를 잡는 동시에 실수요 중심의 시장 개편을 유도하려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프라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일시적 조정 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위례 같은 입지는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실제로 위례 신도시는 서울과 맞닿은 위치에 신도시급 인프라,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며 규제에도 견디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생활 기반이 이미 완성된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병원, 학교, 쇼핑몰, 공원. 서울의 위성도시 중에서도 자급형 생활권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죠. 둘째, 서울 접근성입니다. 남이래역에서 지하철 8호선을 통해 잠실과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교통 편의를 넘어 서울과의 동일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실수요 기반입니다. 위례는 대부분 투기적 매수보다 거주 목적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수요 구조는 규제 강화 시기에도 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죠. 민호 씨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이젠 거주 때문에 남게 되네. 아내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잘 버텼어. 우리 생활이 안정된 게 더 중요하잖아. 이제 그들에게 부동산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이후 시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 안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부터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면에서 위례 신도시는 강남 대체 주거지로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거품을 빼되 시장을 냉각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급락보다는 속도 조절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정책은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되 입지와 수요가 강한 지역의 본질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위례 신도시는 서울 송파, 하남, 성남의 경계를 잇는 삼각 접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갈라져 있지만 생활권은 완전히 하나로 엮여 있죠. 이 독특한 입지 구조 덕분에 서울 동남권의 공급축 중 가장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위례의 핵심 단지들은 이미 시장 내 희소 가치가 높습니다. 2023년 하락장에서도 가격 조정폭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신규 공급의 한계입니다. 위례는 도시개발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더 이상 대규모 분양이 어렵습니다. 즉, 완성형 신도시로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주택의 수요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성이 더 커집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변수입니다. 위례 신사선과 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노선들이 완성되면 교통이 한층 강화되어 생활권 확장과 가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년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 고금리기에 묶였던 대기 수요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례처럼 실수요와 투자가 공존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형성된 위례 시장은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점. 둘째,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갭 투자 등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거나 공공택지 신규 공급이 확대될 경우 상승세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 신도시는 여전히 수요가 끊기지 않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 중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이며 신도시 중에서도 인프라 완성도, 생활 편의성, 교통 접근성 세 박자를 모두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락기를 지나 다시 회복한 지금 이 지역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의 확장된 생활권 그리고 실수요 중심 주거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